과학이 만난 운명의 씬과 전쟁사 속에서 미래 국방의 시그널을 찾는 밀리터리 S. 울긋불긋 아주 꽃대궐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막 저를 부르는 꽃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꽃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예쁘게 펴봐라. 내가 꽃 구경 가나 밀리터리 S 보러 오지. 뿌듯하네요. 아, 네. 네, 만개한 벚꽃처럼 동미 씨의 밀리터리 지식도 만개할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밀리터리 S에 푹 빠졌어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화약이네요. 야,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죠. 전쟁 양상과 무기 발전에 또 혁신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영상 보니까 무섭다. 우와. 아니, 오늘 주제 영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포탄이 빗발치는 포격전 현장이었거든요. 어느 국가나 이 국방력의 핵심 요소가 강력한 화력 아니겠습니까? 맞죠. 화력은 곧 전투력이고요. 얼마나 강력한 포병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방력이 결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만 보더라도 첨단 무기가 전쟁의 향방을 좌우한 게 아니라 150mm 포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상자의 80%가 포탄에 의한 거라고 하니까 얼만큼 많이 포탄을 확보하고 또 쏟아붓느냐 하는 게 정말 전쟁의 상황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탄의 개수 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화약의 성능, 바로 그것이 이제 화력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화약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량한 화학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화학자? 바로 18세기 말에 유럽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프랑스 혁명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예,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프랑스 혁명 이 시기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국가 시스템, 즉 군대 국가의 틀이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혁명기를 통해서 좀 국가를 제대로 통치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럴 때 국가 경영이나 국가 통치를 뭔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전문가들 중에서 한 계층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국가 경영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시스템 중에 뭐가 있죠? 군사력. 그렇죠. 바로 군대를 체계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바로 이 과학자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을 위해 일하는 전문 과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군사와 과학이 만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군대와 과학이 만난 그 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근대화학의 아버지 앙뚜안 라부아제라는 과학자입니다. 오, 라부아지에 많이 들어봤는데. 화학자네요. 저는 초면입니다. 근데 이게 좀 화학의 아버지시기나 되시는데 이게 굉장히 이름이 생소한데요. 네,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네. 학창 시절에 화학 시간에 혹시 주기율표 외우지 않으셨어요? 아니, 주기율표였죠. 시간에 배웠어요. 아직도 기억할까요?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네. 근데 이게 주기율표 외우는 방식이 학교마다 또 선생마다 다 달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 있잖아. 비행기. 그 맞춰가지고 수알리베 풍탄질 살플레 나말 규인 황염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이게 얼마나 외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네. 저는 그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노래에 오, 맞춰서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수엘리베 풍탄지 산플레나마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도 맞네. 딱 맞네요. 기억을 하시는구나. 최정 씨는?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잤습니다. 네. 열심히 자서 모릅니다. 바로 이 주기율표의 가장 토대를 만든 사람이 라부아제예요. 와, 아니 굉장한 분이셨네요. 네, 이 세상의 물질들이 이 몇 가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에는 33종의 원소들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몇몇 원소들의 이름까지 적어줘요. 산소, 질소, 탄소, 이게 다 라부아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준 그런 원소들이에요. 몰라 뵈서 죄송하네요. 네. 또 있어요. 혹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도 역시 이 라부아제가 발견을 한 법칙이에요.
이전에는 상당히 정성적이고 그냥 설명을 하던 그런 화학들을 이제는 수량적이고 계량적이고 완전히 수학의 과학 그리고 수리과학 이런 식으로 격상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그럼 라부아지에가 그 군사적인 측면으로 어떤 도움을 준 게 있을까요? 네, 바로 화약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앙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보다 우수한 화약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바로 재무장관이 라부아지에게 프랑스의 화약을 개량해달라라는 임무를 준 거고요. 그 임무를 주면서 네네. 국가적인 직책도 줬어요. 오. 당시 프랑스가 화약을 만드는 화약창,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병기창 이런 것을 몇 군데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의 책임자로 라부아제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라부아제가 이 병기창 화약창을 가장 최신의 실험 기구들로 가득 채워서 여기에서 본인이 화약을 개량하기도 하고 네. 화학 이론을 연구하고 열심히 실험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화약에 비해서 한 20-30% 이상 성능을 개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개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프랑스의 화약이 점유율을 높이게 될 수도 있고 또 영국과 하고의 군사력 대결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아니 이 라부아지에가 프랑스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또 국고 수입까지 늘려준 셈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최후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왜요? 당시 프랑스 혁명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쳐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왕정체제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왕정체제에서 왕들이 나라를 경영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은 어디서 나오죠? 세금 걷어야죠. 그렇죠. 네. 이 세금을 걷어주는 징세인, 바로 라부아제가 이 징세 청부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기가 되면서 이전에 왕을 처단하라 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협조를 했던 왕의 금고직이나 마찬가지였던 조세 청부인들에 대한 반감이 너무 세진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라부아제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와, 아니 이게 근대 과학을 탄생시킨 과학자이자 국방력까지 강화했던 어떻게 보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애국자인데 그렇죠. 안타깝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세금 걷지 마시지 그랬어. 이 라부아지에 말고도 국정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있었을까? 네, 당시엔 상당히 많았습니다. 화학자만이 아니라 수리학, 또 해석학, 기하학 이런 계량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학문들을 많이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과학 아카데미라는 협회, 단체 여기에 모여서 국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국가도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공 프로젝트를 많이 맡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국의 도량형을 통일하라라는 임무를 줍니다. 바로 그 기본적인 단위, 우리 길이를 재는 단위 미터가 통일이 된 게 바로 이 시기 프랑스 과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 1m를 뭐 이런 거 누가 만들었는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맞아. 아니 뭐 면적, 부피, 질량, 시간의 초 단위 뭐 이런 기본 단위들이 우리 앞서 설명을 들었던 바로 프랑스 왕립과학 아카데미의 도량형 위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우와. 이렇게 미터가 통일되고 나서 약간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 당장 포병, 또 뭐 어떻게 쏴야 되는지, 어디로 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한 길이에 대한 통일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 가장 기본적인 도량형이 통일이 돼 있으면 훨씬 더 과학화되고 체계적인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과학자들이 국가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되는 일종의 공무원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제는 전문적인 직업으로서의 과학자, 그리고 그 과학자들도 군대를 경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요. 결국은 군대를 체계화시키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그게 곧
군사력, 국방력의 강화로 이어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와, 오늘도 정말 깨알같이 국방 지식 그리고 관련된 과학 지식도 많이 익혔습니다. 이 국방과 과학이 역사적으로 첫 크로스를 한 날도 알게 됐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시크릿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벌써 끝났어?